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2시간 내용을 10분 정도로 축약해서 핵심만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수업 듣기 전에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 범위는 여기 보이는 그대로고요. 자, 지금부터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전기에너지와 전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원거리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압이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전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력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력의 개념에 앞서서 우리가 전기에너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전기에너지는 전압과 전류와 시간의 곱입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을 씁니다. 두 번째, 전력은 전기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서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전기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했는가, 또는 특정 시간 동안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가. 그래서 시간을 넣어서 의미 있게 따지기 위해서 만든 물리량이 전력이고, 이거는 파워에서 가져와 가지고 P라고 씁니다. 전력을 다시 적어보면은 T분의 VIT라고 적을 수 있고, T가 약분되면서 이제 그냥 VI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옴의 법칙까지 적용해보면 V는 IR이죠. I 제곱 R까지 해서 P는 VI, P는 I 제곱 R 두 가지 형태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급 전력이 되고 이게 손실 전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전력 수송 과정인데, 전력은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를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보내주느냐 그 이야기인데요. 발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직접 받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전체 과정을 우리는 이제 전기 에너지의 수송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전기 에너지의 수송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변전은 전압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송전이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이제 전기줄을 따라서 오는 게 송전이고, 그 다음에 변전소를 거쳐서 가정으로 보내주던지 학교로 보내주던지 공장으로 보내주던지 실제 분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배를 하는 이 과정이 배전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수송 과정은 송전과 배전으로 나뉜다. 굳이 따지자면 이 앞에 발전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전전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에서는 제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고, 이 이동 과정, 전기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를 손실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초 만에 100이 손실이 됐는지 2초 만에 100이 손실이 됐는지 시간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력 단위를 씁니다. 생산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에 100을 만들었는지 2초에 100을 만들었는지 이게 상당히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항상 나눠주는 개념인 전력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생산 전력은 P0는 V0, I0로 표현합니다. 손실 전력은 P 손실이라고 적어볼까요? 손실은 I 제곱 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별일 없다면은 그냥 이게 그냥 쭉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도 I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전력과 손실 전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생산할 때
전압을 2배로 증가시키면 이제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손실 전력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의 1 I0 제곱의 R, 즉 4분의 1 I0 제곱 R. 그래서 원래보다 4분의 1배나 전력 손실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송전을 할 때는 초고압 송전합니다. 전압을 높여가지고 전류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보통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에 잠깐 이제 변전소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전력과 손실 전력, 손실 전력과 생산 전력을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손실 전력 공식이 I 제곱 R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클수록 그 손실 전력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클수록 손실 전력은 커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어떨 때? I가 크고 저항이 클 때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손실 전력도 줄어들겠죠. 저항은 이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 비저항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선의 단면적,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길이가 길수록 복잡하고 가기가 힘들고 단면적이 넓을수록 이제 통과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비저항이 작을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그다음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비저항을 작게 만드는 방법은 구리를 금이나 은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고, 길이를 짧게 하는 방법은 발전소를 집 근처로 옮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을 넓게 하는 방법은 도선을 그냥 싸그리 다 교체하면 됩니다. 넓은 걸로.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방법은 사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2번째,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전류를 줄이게 되면은 이제 고전압 송전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이제 총 에너지, 그러니까 그 생산 전력의 양은 일정한데 일정하지만 우리가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전류가 감소하면 어떤 효과를 얻냐면,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손실 전력도 덩달아서 제곱이나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송전 과정 중간에 이제 변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변전소에서 전압을 더 증가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런 송전 방법을 고전압 송전 또는 초고압 송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고전압 송전이 있겠다. 물론 저항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지만 조금 현실성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전압이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그림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를 시켜주는 장치인데, 그 원리는 뭐냐, 이제 코일의 가문수를 변화시켜서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칸이 좀 짧네.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 4번 감겨 있고요. 여기 8번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전기 시간당 전기 에너지, 즉 전력 P0가 변하지 않습니다. 1차 코일의 P0가 이렇게 전자기 유도 형태로 2차 코일에 유도가 되는데, 그러면 물리량을 비교를 해보면 1차 코일에서의 P0가 2차 코일에서의 P0로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N1이 2차 코일의 N2로 바뀝니다. 즉 내가 지금 4번 감아놨는데 N2는 8번 감겨있죠. 그러면은 전압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도 뭐 맨 처음에 V였다면, 예를 들어 V라고 합시다. V였다면
EV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력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P0는 VI였죠. 그래서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분 이게 I였다면은 2분의 1 I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제로 붙여줍시다. 제로. 그래서 요 두 개 값을 곱해도 V0, I0. 이 두 개 값을 곱해도 V0, I0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이득은 없지만 뭔가 전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쪽이 전압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공식화해 주면은 가문수의 B는 전압의 B와 같다.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 B는 전압 B와 같더라. 그래서 초고압 송전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한 번 감으면 얘는 한 10,000번 정도 감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1V에서 이제 10,000V로 바뀌겠죠. 이론상.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력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정에 공급할 것인가, 공장에 공급할 것인가, 얼마나 안전하게 이제 뭐 수송을 할 것인가. 그래서 로봇을 이용합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뭐 합니까? 뭐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중화는 뭐냐면 전선을 지하에 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줄이 위에 매달려 있지 않고 땅에 묻히는 거죠. 그러면 뭐 끊길 일도 없고 크게 뭐 자연의 영향을 많이 안 받겠죠. 그 다음에 거미줄 같은 전력망을 구축해서 만약에 어떤 A에서 B로 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좀 곤란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되게 막 거미줄처럼 막 엮여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뭐 효율적으로 보내줄 수 있겠죠. 한쪽이 끊기더라도 다른 데서 또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텔리전트하다, 지능형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